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통열량계 심화 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는 복잡한데 이제 정밀하게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 자, 한번 적어볼게요. 1번 간이 열량계의 단점을 보완했죠, 당연히. 그리고 단열이 좋아가지고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순서 영순위, 물의 초기 온도를 먼저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강철통 안에 시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은색처럼 생긴 거, 요 안에 태울 거를 집어넣습니다. 뭐 흑연, 나뭇가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울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점화선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기 흐르는 그 선을 말하는 건데, 여기다가 전류 흘려가지고 시료를 태웁니다. 태우면은 강철통 전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엄청 뜨거울 것이죠, 그죠? 그러면 주변의 물이 자동적으로 영향받아 가지고 뜨거워지겠죠. 이걸 적개가 막 돌려가지고 그 열을 막 분산시켜 줍니다. 고루고루. 그리고 단열 용기도 당연히 데워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의 최종 온도를 측정하면 끝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통열량계를 쓰게 될 경우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량 계산, 연소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열이 있죠. 이 열을 물뿐만 아니고 단열 용기까지 모두 흡수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두 녀석이 흡수하죠. 물, 단열 용기. 그래서 공식도 물에 관한 것과 단열 용기에 관한 공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열량 계산하기 CMT, 이거 익숙하죠? 저번 시간에 간이 열량계 했을 때 나온 공식. 근데 이때 CMT는요, 물에 관한 CMT고요. 그 다음 뒤에 플러스 이런 게 등장합니다. 대문자 C입니다. 대문자 C 열량계 곱하기 델타 T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십시오. 단열 용기에 관한 거야. 여기서 C 열량계라는 것은요, 여기 보이시죠? 통 열량계의 열 용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있다고. 밑에 내용들은 다 이제 아니까 단위만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Q는 칼로리 또는 뭘로 가능합니까? 줄도 가능하죠. 이때 1칼 4.18줄로 변환이 가능하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당연히 비열 같은 경우는 칼로리도 가능하고 줄도 가능하죠, 그죠? 줄 퍼 그램 곱하기 온도.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램이 될 것이고요. 온도는 섭씨. 열량계 잘 보세요. 열량계는 줄 퍼 섭씨인데, 비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열 같은 경우는 질량에 관한 단위가 있지만 열량계 같은 경우는 질량에 관한 단위가 없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자, 열 용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 건데요. 어떤 물질이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단위는 줄 퍼 섭씨고요.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 곧 열량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램하고 그램하고 약분되니까 그래서 열 용량이 나오는 거야. 그 열량계의 비열에다가 미리 질량을 곱해버린 값이 열 용량이 되는 것이죠. 얘는 미리 곱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질량이 남아있는 것이고. 됐나? 이렇게 이론 설명해도 결국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실전 문제를 한 개 풀어보겠습니다. 통열량계에 25도씨의 물 300g을 채웠습니다. 통열량계에 에탄올 1g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충분한 산소로 연소시켰더니만 온도가 35도가 되었다. 조건은 이렇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옆에 그림을 잠깐 제가 좀 갖고 오겠습니다. 요 그림. 여기 시료 안에 에탄올 1g을 집어넣었어요. 태울 겁니다. 점화선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이 밖에 물은 300g이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에탄올 태우면 당연히 열 발생할 것이고 온도 올라가겠지. 그때 온도가 지금 35도라고. 최초의 온도는 25도고. 됐지? 이게 설명이 복잡하지만 그림 보면 별거 아니지. 자, 1번. 자, 이 반응은 발열인가 흡열인가? 이거 흡수가 아니고 흡열 반응인가? 정답은 발열이죠. 왜냐면 주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물 온도가 올라갔잖아, 그지? 25도에서 35도로. 왜냐면 에탄올이 연소가 되면서 열을 방출시키고 물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겠죠. 다음 2번. 이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줄인가? 자,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식을 무조건 적어야지. 비열 물 곱하기 질량도 물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 T. 이때 T는 그 온도 변화 말하지, 그지? 플러스
통 열량계의 C값 곱하기 델타 T 이꼴 물의 비열을 여기 찾았죠? 4.2 곱하기 물 질량 얼마입니까? 이때 에탄올하고 섞인 개념이 아니죠. 그냥 물에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300g.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단위를 반드시 적어주라 하는 거. 단위는 진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초를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곱하기 300g 곱하기 델타 T는 10도씨 플러스 열량계 용량 나와있죠. 여기 1.8 kJ per 온도 곱하기 자 뒤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또 10도 남았죠. 이렇게 요거 계산해 주면요. 자 약분되고 질량 약분되고 온도 약분되고 남는 거 줄밖에 없지. 그래서 12.6kcal 남았고요. 뒤에 정리해 보면은 온도 날아가죠. 이렇게 남는 거 kJ밖에 없지. 18.0kJ 합치면 30.6kcal가 되겠습니다. 단 이 열량은요 에탄올 1g을 연소시킬 때 발생한 열량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뭘까? 에탄올 1g이 아니고 이제는 에탄올 1몰이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열량을 방출할 것이냐,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유형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1몰당 발생하는 열량, 즉 줄 퍼 몰 한번 구해보라, 이런 내용이야. 제가 저번 시간에 노하우 알려줬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좌변에다가 그램 퍼 몰 이꼴 적고 구하고자 하는 그 값을 x라고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분자에 반드시 줄이 있어야 되고 분모에 반드시 몰이 나오는 형태가 되면 돼. 그럼 여러분이 설계를 하는 거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야. 여기 줄과 관련된 녀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30.6kcal 에탄올 1g당 요 값이 눈에 들어오지. 그러면 설계하는 거야. 30.6kJ per 밑에는 에탄올 1g당 그치? 에탄올 1g당 지금 이만큼 열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한 개씩을 세워주고 곱하기 분모에 몰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1몰당 46g인 요 녀석을 갖고 옵니다. 자, 이걸 보고 단위 환산이라 불러주는데 어차피 이건 1 아이가 1. 1인데 1을 단위 환산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그램 날라가고 몰 남고 줄 남고, 그래서 숫자만 쫙 곱해보면은 30.6 곱하기 46 kJ per 몰 값은 1407.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암산 가능하죠, 그죠? 자, 1g일 때는 고작 30이었는데 1몰 해버리니까 1400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1몰의 양이 엄청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간이 열량계하고 통 열량계 문제풀이 중에서요 1g당하고 1몰당 이런 내용이 항상 단골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알려준 이 공식이지 않습니까? 이 공식을 100% 활용하라고. 감 잡았을 때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있죠. 5번 감 잡았을 때 한 문제 더 풀어보자. 자, 통 열량계에 15도 1기압에 물을 2kg 채운 후에 시료통에다가 나프탈렌 25.6g을 넣었다. 태웠다. 온도가 물 온도가 30도가 되었다. 조건은 이러하다. 뭐 이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물이 얻은 열량은 몇 kJ인가? 공식 쓰면 되지, 공식, 그지? Q는 자, 물어보는 거는 물이 얻은 열량입니다. 통 열량계가 얻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물 따로 통 열량계 따로 제가 구분 지어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럼 물만 물어보기 때문에 공식이 엄청 쉬워졌지. C M 델타 T. 물론 여기 물에 가는 것이고요. 계산해주면은 4.2 줄 퍼 그램 곱하기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질량 얼마인데? 질량 2.0kg.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램으로 바꿔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2000 그램 곱하기 온도 변화 15도에서 30도가 됐지, 그지? 그럼 차이가 15도. 자, 온도 약분되고 그램 약분되고 남는 거는 줄 있지, 그지? 요게
킬로줄로 환산해 버리면은 126.0kcal가 나옵니다. 벌써 끝났어. 다음 두 번째, 통 열량계가 얻은 열량은 이때 Q는 열량계 곱하기 델타 T 아니가? 그럼 열량계 값이 나왔지? 통 열량계 연료용량 해가지고 1.8kJ per 섭씨 곱하기 온도 변화 15도 가시죠. 그러면 약분되는 거 온도 약분하고 나서 남는 거 계산해주면은 27.0kJ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프탈렌 25.6g이 방출한 총 열량은 1번 플러스 2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126 플러스 27 이꼴 153.0kJ. 0kJ. 자, 여기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받침 뭐야 이거? 나프탈렌이 나프탈렌. 티그시 왜 나왔을까요? 자, 나프탈렌 25.6g을 태웠을 때 열량이 얼마라고? 153.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아니가? 나프탈렌 1g당 나프탈렌 1몰당 출입하는 열량이 얼마인가? 각각을 구하면 되는 거야. 얘는 쉽죠? 어떻게 하면 되냐? 25.6g에 해당되는 열량이 얘니까 그럼 여기다가 25.6을 나누면 1g당 출입한 열량이 나오지 않나? 요 값으로. 그치?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암산해봐. 그렇다면 1몰당 출입한 열량, 이게 사실 포인트 아니가? 이거. 그지? 또 1몰당 킬로칼로리 아니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고? 좌변에 킬로줄 몰 이꼴 좌변 x.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는 거야. 난 이거 그대로 쓸게. 25.6g당 153kJ의 열량을 발생한 녀석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님 완성했어. 이제 분자에 남겨놓고 분모에 몰 남겨놓고 설계하는 거지. 그람을 약분시킬 수 있는 그 재원들. 그러면 나프탈렌 분자량 봐봐. 128이지. 1몰당 128g의 나프탈렌 분자량이 있다고요. 약분시켜 주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람 약분시키고 숫자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53 곱하기 128 나누기 25.6 하면은 값이 765kJ/mol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대충 해볼까? 대충 한 25, 대충 120, 대충 150. 그러면 약분하면은 6. 대충 나오겠네. 720 정도 나오니까, 그지? 오케이. 자, 문제 1번. 아래 실험 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간이 열량계이다. 틀렸습니다. 통 열량계고요. 2번 화학 반응 시에 출입하는 열량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예, 맞는 얘기죠. 3번 열량 계산 시에 Q는 자, 요 공식만 사용하면 된다? 아니죠. 뭔가 부족하죠. 여기 플러스 뭘 추가해야 돼? 열용량 곱하기 델타 T. 요 값까지 들어가야 이제 통열량계 반응열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2번 엄청 깁니다. 자, 제가 별표를 친 게 따로 이유가 있어요. 좀 약간 새로운 유형인데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왜 그 물하고 통열량계 용기 따로 값을 구해가지고 합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물의 양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통열량계하고 전체 혼합물 열용량을 합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친 상태로 C-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 유형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럴 경우는 Q는 전체를 의미하는 열용량 C- 곱하기 열용량계의 온도 변화 델타 T만 곱하면 된다 하는 거. 좀 약간 만화로 치면 번외편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통열량계 20도 1기압에서 흑연시료 0.6g을 완전히 연소시킨다. 이때 통열량계의 온도가 25도로 올라갔다. 첫 번째, 이때 발생하는 열량이 얼마인가? 두 번째, 또 나왔죠. 1몰당 몇 킬로줄인가? 전제 조건, 탄소 원자량 나오고, 자, 통과 전체 혼합물의 연료량이 20.7kJ per 섭씨이다. 자, 그럼 1번.
먼저 흑연 0.6g을 태울 때 발생한 열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결국은 Q는 C 곱하기 이건 가시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기로, 자, 전체 용량이 20.7, 단위 그대로 적어줘. 킬로줄 퍼 온도 곱하기, 자, 몇 도의 온도 변화가 있냐면은 25도하고 20도 차이지, 그지? 그래서 5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C 날려버리면 결론적으로 숫자만 곱하고 얼마가 나오노? 103.5kJ 나오나? 맞죠? 이때 시료 얼마 썼는데? 흑연 0.6g으로 이 정도 값이 나왔다고. 자, 이제 물어보는 게 결국 또 이제 1몰당 kJ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뭘 한다고? 좌변에다가 kg, 줄, 퍼, 뭘 적어. 그 다음에 x라고 적고, 우변, 분자하고 분모를 살릴 수 있는 재원들을 이제 여러분이 설계해야지. 그래서 이미 주어진 재원을 살펴보면은 요거 보이시죠? 흑연 0.6g당 103.5kJ,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kJ를 위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네, 이 값은 흑연 0.6g에 해당되는 값이지, 그지? 자, 하나 세팅 끝났고, 이제 뒤에는 데코레이션, 단위 환산해주면 되는 거야. 1몰당, 흑연은 원자량이 12g이거든요. 그러면 그람 약분 가능하지. 그리고 12하고 0.6하고 약분 가능하죠? 20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103.5 곱하기 20 곱하기 kJ per 몰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노? 나 계산 안 해봤는데 2070 kcal 나오나? 맞나? 맞겠지 뭐. 혹시 틀리면 여러분이 댓글로 좀 이제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해석해 보면은 고작 흑연 0.6g으로 100에 가까운 열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흑연 1몰당으로 봤을 때는 2000만큼의 열량을 발생한다고. 약 200배 정도의 이제 열량을 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열량 구하라, 1g당 열량을 구하라, 1몰당 열량을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제가 해준 방식대로 하고 나면 사실 이게 별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방식을 최대한 마음껏 많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제가 단위를 적으라고 하겠습니까? 약분시키다 보면 남는 답이 있다고. 근데 단위를 안 적게 되면은 나중에 헷갈려요, 여러분들. 곱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헷갈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단위는 반드시 적어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 지금 다 들으신 분들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